어,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익히 공지를 하진 않았지만,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이 주제를 선정을 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AUSG이긴 하지만 AWS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야 좀 AWS를 기초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짬짬이 이제 기본서를 보다가 이제 그 중에 클라우드 프론트 내용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한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지난주에 모 멤버분이 저한테 클라우드 프론트 관련된 거를 비챗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마침 잘 됐다 하는 생각에 이제 이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쉬우실 수 있어요. 아는 분들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재밌게 그냥 좀 침침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이제 아닌 분들은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세션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까요? 뭐 모르겠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제 작년에 새로 회사 입사해서 요즘 신나게 일 배우고 있습니다. 주로 웹 개발을 했고요. 원래는 리액트로 입문을 했는데 요즘은 왠지 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오늘 빅챗이 한 15분 내지 20분 내지 정도 분량으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기로 했어서 이제 오, 저 잘못 눌렀네. 어, 혹시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CDN이요. CDN.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뭔지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공부를 하면서 약간 클라우드 프론트만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좀 보아야지 이해가 쉬웠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그런 거를 간단하게 공유를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간단하게 써보면서 이게 돌아갔을 때 뭐가 좋은 건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CDN인데 CD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CDN이 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인데 이제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최근에 디스트리뷰션도 맞고 원래 딜리버리라고도 했대요. 근데 둘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운영체제 같은 과목 배우면 캐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제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나 그런 걸 불러 올라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메모리에다가 놓는데 메모리마저도 너무 머니까 캐시를 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운영체제 때 배우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결국에 멀리 있는 서버에서 내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부합하는 어떤 파일을 응답으로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서버가 내 사용자에게서 가까운 데 있으면은 빨리 오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서버가 뭐 미국에 있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미국까지 가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긴 게 이 CDN이라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거리가 멀 때에 그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CDN이고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캐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N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리적 거리를 극복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CDN이라는 건 이제 여러 군데에 CDN 서버가 분산이 돼 있어요. 뭐 그래서 서버가 한 군데에 있다라고 해도 꼭 그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게 아니라 CDN 쪽으로 요청이 분산이 되게끔 해놓으면 서버에 몰리는 요청을 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트래픽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또 세 번째로는 요즘 상용화되어 있는 CDN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제 보안 연결을 무조건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CDN을 쓰면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쓴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디도스 방어 같은 그런 보안 기술들도 제공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주로 누릴 수 있는 CDN의 혜택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CDN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무엇이냐? 당연히 CDN 서비스인데 AWS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AWS에만 CDN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데에서 제공을 해요. 뭐 네이버 NCP라고 하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제공이 될 거고 구글에서도 제공될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클라우드 프론트 AWS에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안 가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제가 약간 도식을 그려본 건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작동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식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여기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서버에다가 올려놓는 파일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파일이 이제 뭐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오리진이라고 적어놨는데 원본이죠. CDN이 이제 캐싱을 해둘 대상이 되는 그런 파일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기준으로는 두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AWS 안에서 관리하는 자원들, 뭐 EC2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S3 같이 그냥 정적 파일만 다루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ELB처럼 이제 로드 밸런서를 대상으로도 로드 밸런서도 이제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에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AWS가 아닌 외부의 서버, 직접 운용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나 아니면 호스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버가 될 수도 있겠죠. 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타겟으로 써서 캐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려봤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타겟이 있는 상태에서 CDN을 우리가 이따가 실습 때도 보겠지만 생성을 하게 돼요. 생성을 하면 어, 클라우드 프론트를 생성을 하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단위로 CDN이 배포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EC2를 예를 들면 우리가 EC2 배포할 때 인스턴스 단위로 배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 프론트도 디스트리뷰션 단위로 배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배포를 하면 디스트리뷰션이 하나가 생기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디스트리뷰션만의 도메인 URL이 생겨요. 그래서 타겟이랑을 제대로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왼쪽에 원본에 있는 내용을 이 도메인을 타고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단위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느냐 그게 이제 오른쪽에 필드 부분에 써놓은 건데 이제 맨 오른쪽에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용자가 있는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WS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다양한 곳에 이제 CDN을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CDN 서버가 있는데 사용자가 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사용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AWS 캐시 서버, CDN 서버로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거를 이제 AWS에서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글로벌 엣지 네트워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 안에 엣지 로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이제 복사가 되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채팅 혹시 누가 올리신 게 있나요? 이게 안 보이네요. 혹시 없죠, 채팅?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프론트 이제 그거를 전 세계에 걸쳐서 엣지 로케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는 지도고요. 여기 네모나게 되어 있는 데가 한국이고 이제 한국 근처에도 CDN이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데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이 CDN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한국은 원래 CDN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엣지 로케이션밖에 한국에 없었는데 2016년인가 한국 리전이 처음 생긴 게 그때더라고요. 그냥 여담이지만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사실상 설명의 마지막 장표일 것 같은데 가격인데요. 뭐 가격은 중요하니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프리티어를 지원을 해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래서 50기가 데이터 그리고 요청 건수 기준으로 200만 요청까지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쓴 만큼 과금이 되는데 이제 그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서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바뀐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기로는 가격이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이 접근을 했을 때랑 한국에서 접근했을 때랑 다른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거였는데 이제 그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그 오리진이 AWS 안에 있는 자원이 타겟인지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서버에 있는 자원인지에 따라서 그 CDN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WS 안에다가 서버를 호스팅을 하는 경우엔 그게 무료인데 외부 서버를 쓰는 경우엔 그 비용도 청구가 된다. 그게 좀 재미있는 지점이었고 또 그 밖에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어, 잠깐 드리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할 때 배포를 할 때 이제 HTTPS 연결을 붙일 수도 있고 또 당연한 거지만 도메인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별도로 부과가 된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요금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 관련된 거 공부를 책을 읽으면서 약간 중간중간에 몰랐던 것들 이 뭐가 있었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크게 네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CDN의 개념과 원리는 이제 CDN이 뭔지를 알아야 클라우드 프론트가 뭔지 이해를 하니까 근데 이건 앞서 다뤘죠. 여기 있는 거 이외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CDN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NS 서비스와 도메인의 원리를 왜 적었냐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보통은 그냥 그 배포한 날 것 그대로 쓰지 않고 보통 거기다가 도메인 연결을 하는 게 보통이니까 이제 그거를 할 때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보통 요즘은 다 보안 연결을 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보안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도 다른 AWS 자원하고 마찬가지로 VPC 안에서 운영이 되니까 VPC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이론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굉장히 간단한 실습이에요. 공유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지금 어떤 화면이 보이시나요? 시트로 서빙되는 웹 서비스 클라우드 프론트 붙이기 아, 10페이지. 이게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네, 잠시만. 진순이 마이크 좀. 네, 혹시 크롬 창이 보이시나요? 네, 매니지먼트 콘솔 보여요. 아,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디 PPT가 이쁘시다고요? 네, 이거 장표는 참고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쓰시면 되고, 이제 자신의 브라우저로 AWS 내부 호스트에 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유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유료 무료라는 거죠? 질문하신 분? 당연히 웹사이트 주인 입장에서 프리티어 끝나면 유료이지 않나? 아, 그 말씀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CDN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캐시 서버로 전송하는 그게 있는데 그 트래픽도 과금이 된다. 만약에 서버가 AWS 밖에 있는 서버면 그게 좀 재미있던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네, 뭐 질문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어떤 거냐면 되게 간단한 건데 그냥 그 CDN을 쓰고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클라우드 프론트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서버를 먼저 띄워야겠죠. 저는 미리 서버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걸 끄시고 여기 이제 하나를 띄워놨는데 여기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간단한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는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이거를 대상으로 이제 CDN을 배포를 하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할 건데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새로 고침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하지? 요금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프리티어가 아닌 것 같아서 긴가민가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이제 CDN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미리 해놨는데요. 이제 음, 처음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딱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누르고 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성형님. 여기 크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 누르면 이제 그냥 나오는데 그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디스트리뷰션이 종류가 두 개예요. 웹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그다음에 ITMP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 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웹 서비스 캐싱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이고 두 번째 거가 아마 그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할 때 쓰는 그런 CDN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전 뒤에 거는 별로 자세히 보지 않았고 지금 할 것도 당연히 웹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많은 걸 건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이제 할 거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첫 번째에다가 그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떤 서버를 타겟팅해서 그 캐싱을 할 건지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건데 그냥 도메인을 적어주는 거예요. IP를 적어줘도 되고 도메인을 적어줘도 되고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EC2 여기 요거를 긁어다가 여기다가 적어줬고요. 한번 적어볼까?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아이디를 뭐 생성을 해주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아이디는 못 바꾸는데 아이디는 고정이고 도메인 네임 이거는 나중에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처음에 생성될 때
자동으로 해주는 것 같고 지금 실습하는 거에서는 그냥 이 정도 설정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단순 정적 웹페이지만 배포를 하는 거고 아무런 뭐 서버 로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밑으로 가시면 요 밑에 크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고 처음에 배포를 막 하면 여기 스테이터스에 뭐 디플로잉 이런 식으로 뜨면서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몇 분 정도? 몇십 초 정도? 그렇게 기다리면 이제 여기 오리진에 있는 이게 아니죠. 이거 오리진은 이제 타겟이고 여기는 서버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면 똑같은 이게 나옵니다. 인증서가 이게 지금 이거는 보안 연결이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맞나? 아닌가?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는 별 설정을 안 해도 배포가 돼요. 근데 이제 어 여기다가 뭐 아까 설정에도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쵸, 저희 상우님이 말해준 것처럼 따로 인증서를 붙이거나 아니면 ACM에서 발급을 하거나 인증서를 ACM에 붙여서 여기다가 붙이는 식으로 해야 아마 보안 연결이 될 겁니다. 요청이 어느 엣지 로케이션에서 나왔는지 그거 제가 알기로 그 헤더 HTTP 헤더 뜯어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네요. 나중에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 이제 CDN을 쓰고 안 쓰고 지금 여기 솔직히 차이가 없잖아요. 두 페이지가 주소가 다른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거가 뭐냐면 과연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냥 재미삼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이 개발자 도구를 켜고 이 강력 세로 고침을 해서 이 이미지가 5메가짜리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5메가짜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볼 거예요. 원래 1메가짜리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EC2로 들어간 건데 1.57초가 걸렸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간 건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0.05초 차이밖에 안 나네. 원래 아까 더 많이 났었는데 아까는 막 0.6초 차이 나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은 2.42초가 나오고 네, 지금 1.66초가 나오는데 음, 왜 200이더라? 제가 노드를 그렇게 짰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되게 급하게 코드 써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차이가 있기는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CDN을 쓰면 조금 더 빠르긴 하다. 이게 10메가짜리, 5메가짜리 이미지니까 뭐 SPA 웹페이지인 경우에 좀 번들 사이즈가 커지거나 그런 식으로 웹페이지 사이즈가 커지면은 이 시간차가 좀 더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간단한 실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고요. 더 해볼 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도메인 붙이기인 것 같습니다. 도메인 붙이기가 알면은 그렇게 안 까다로운데 이제 그 안에 세세하게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을 모르면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VPN을 쓰면 6초 차이가 난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네. 네, 아무튼 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그때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 만한 게 도메인 붙이는 거 해보면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금 한 거는 그냥 EC2에 곧장 타겟팅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인 건데, EC2 말고 이제 뭐 ELB에 한 거, S3에 한 거, CDN 붙이기 별 차이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다른 것도 이 김에 한번 여기다가 서비스 한번 배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챗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